이제 뭘 보시냐면은 28쪽이죠. 28쪽에 16번 한번 보시겠어요? 16번입니다. 28쪽에 16번. 이건 지우세요. 네. 예, 16번입니다. 16번 문제가 뭐냐면요. 100볼트에 5A 흐르는 전열기에 120볼트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먼저 전압이 몇 볼트냐니까 100볼트입니다. 그럼 처음에 100볼트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야? 5A라는 전류가 흘러간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100볼트에 5A 흐르는 전열기.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전열기라는 것은 뭐냐? 전열기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얻는 기기 장치가 바로 전열기입니다. 전열기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뭐가 돼요? 만들어낸 기기 장치 있죠? 이걸 그냥 묶어서 우리는 전열기, 뭐 히터 같은 게 다 전열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럼 이 전열기라는 말이나 또는 뭐가 되냐면은 백열전구라고 있을 거야. 백열전구 뭔지 아시죠? 동그란 전구 있잖아요. 뭐 돌려 끼우는 거. 백열전구가 있고 요게 다 뭘 뜻하냐 하면은 요걸 다 저항을 뜻합니다. 저항이며 저항. 그래서 우리는 저항, 즉 전열기, 백열전구는 다 뭘 의미하는 거야? 다 저항입니다. 굉장히 많겠지만은 기능사에서 굳이 좀 나오는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저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야. 저항을, 즉 R이라는 저항을 100볼트에 우리가 R이라는 저항을 100볼트라는 전압을 걸었을 때 5A라는 전류가 흐른 겁니다. 이번에는 요 저항을 이번에 어느 쪽으로? 120볼트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지금 난로 있죠? 난로를 가지고요. 한 번은 100에 꼽아보고 한 번은 120에 꼽아본 거예요. 그럼 동일한 난로를 가지고 한 번은 100볼트를 꼽았을 때 흐르는 전류가 5A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전열기를 가지고요. 이번에는 120이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냐고 물은 겁니다. 그 대신 뭐는 똑같아요? 전열기, 저항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뭐만 바꿨을 뿐이야. 전압만 바꿨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은 요 R고 V고 I잖아. 우리는 이 V와 I와 R 사이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 있냐면은 옴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정도 나왔던 공식들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요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R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V와 I와 R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성립합니다. 무슨 법칙? 오음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오음 법칙이라는 것은 V는 뭐 곱하기 뭐? 오음 곱하기 I를 무슨 법칙? 오음 법칙이라고 부르고 지금 제가 이게 저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항의 단위는 뭘 쓰냐? 이렇게 생긴 오음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V는 오음 곱하기 I가 오음 법칙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음의 단위를 가진 놈이 누구야?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오음 자리에 우리가 뭐를 써서 R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V는 R 곱하기 I라는 저항 회로에서의 오음 법칙을 만든 거고요. 요 시기에서 뭐를 물었으니 I를 물어서 알 필요 없죠. 그래서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돼가지고 식은 뭐분의 뭐냐면은 R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전압은 몇 볼트로 되어 있냐? 몇 볼트? 이것은 120볼트라고 주어졌고 뭘 알아야 돼요? 저항값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쪽과 아래쪽은 뭐는 똑같아요? 똑같은 저항이에요. 똑같은 저항을 갖고 한 번은 100에 꼽아보고 한 번은 120에 꼽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저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저항이 똑같으니 우리 어디에서? 요 시기에서 우리가 뭐를 저항값을 구합니다.
이 식에서 제가 저항값을 구하면 우리 저항 R이라는 것을 우리가 V는 R 곱하기 해서 R을 물었으면 I 필요 없죠? 칠게요.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 이것은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I분의 뭐가 돼요? 이렇게 V가 됩니다. I 값은 얼마야? I 값은 얼마? 5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V가 얼마냐면이니까 이렇게 100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얼마가 되고 20 떨궈지죠? 그 위쪽의 저항이 얼마? 2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20이라는 저항을 갖고 있는 전열기 난로를 한 번은 100을 꼽았을 때 5가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120 꼽았을 때 전류를 물은 거죠. 그래서 위쪽 아래쪽은 저항이 똑같은 거예요. 얼마? 20 들어가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 6 나오죠. 16번 다음 몇 번? 2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7번 보시면 17번에 여러분이 딴 거 볼 필요는 없고요. 거기 최대 전력에다가 밑줄 칩니다. 최대 전력. 최대 전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전력은 전력인데 최대 전력은 아니었죠. 최대 전력에다가 밑줄 치면 최대 전력. 전력은 전력인데 무슨 전력이냐? 최대 전력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걸 기사에 들어가면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기사 내용인데 또 다행히 또 기사에도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기사 쪽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기사에 관련된 내용에서 일부를 캐치해서 뽑아서 만든 문제입니다. 문제는 최대 전력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럼 최대 전력을 물으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식 하나 기억합니다. 뭐분의 4R분의 뭐가 되냐? V제곱. 그래서 간혹 시중에 판매된 책 중에서 간혹 오답이 된, 즉 이 식 갖고 풀지 않은 이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갖고 풀면 약간 오답이 나오니까 그걸 푸는 게 아니고요. 최대 전력을 물으면 그냥 무조건 4R분의 V제곱 갖고 풀면 그냥 답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최대 전력 물으면 얼마? 4R분의 V제곱. 요거 기억합니다.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어떻게 되냐? 4 곱하기 R이 얼마죠? 5가 되고요. 전화 몇 볼트? 5C. 이 얼마? 제곱.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운 내용을 갖고서 한번 풀어본 거고요. 이제 몇 쪽을 보시냐면은 이제 22쪽을 보시겠어요? 22쪽입니다. 예, 22쪽에 보시면요. 세 번째가 전기화계라고 있는데 뭐 실제가 되긴 되지만 그렇게 빈도는 없어서 밑에 보면은 속출량이라고 있죠. 거기에다 여러분이 밑줄 쳐주시고요. 밑에 속출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분해라는 것은 우리 전기에는 뭐가 있어요? 극성이 있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극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뽑아낸 겁니다. 한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금을 캡니다. 금을. 그럼 우리가 요만큼의 뭐가 되냐면은 모래 속에서 금을 이제 캐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모래 속에서 금이 요만큼 나오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죠. 요만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을 캐면은 요만큼의 뭐가 나오는 거야? 금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속출량이라는 것은 요만큼에서 내가 뭐냐? 금을 얻을 수 있는 뭐가 그 량을 우리는 속출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속출량 밑에 보면 공식 하나 있잖아요. 바로 W는 KRT고 요것은 KQ 같다는 건데 밑에 보시면은 그거 각각의 기호들이 있죠. 예, 그 의미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가로 이번에 보면 확당량이라는 것은 온자값은 온자량이 있죠. 예, 그 식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중요치는 않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보시면 열전 효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열전 효과 보면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열전 효과에서 제협의 효과라고 있습니다. 제협의 효과. 내용 읽어볼게요. 제협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여 두 접속점에 뭐를 주면 온도 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겨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 것을 제흡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봅니다. 서로 다른 금속입니다. 펠티 효과라는 것은 요거예요.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모여서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며 온도 차를 줍니다. 다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온도 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뭐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 그러는 것을 펠티어 효과라고 불러요. 펠티어 효과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온도를 다르게 온도 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요 라인에 뭐가 흐르는 거?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 것을 펠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뭘 기억하냐면은 두 종류의 금속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에다가 또 밑줄 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금속 온도차 나오면요.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무조건 뭐예요? 펠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두 번째는 제흡 효과, 제흡 효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1번은 제흡 효과죠. 제가 말씀 잘못된 거 제흡 효과에서 뭐예요? 두 종류의 금속에다가 밑줄 치시고 온도 차 있죠? 여기에다 여러 밑줄 치신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여 두 접속점에 온도 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겨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뭐냐? 제흡의 효과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흡의. 그래서 제흡의 효과는 뭐면 두 종류의 금속에다 밑주시시고 온도차에 밑주시신 다음에 요 말이 나오면 제흡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펠티 효과는 요거예요. 펠티어. 펠티어는 요겁니다. 펠티 효과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서는 열에 뭐가 나와요? 발생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나오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펠티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흘리면 한쪽에선 열의 발생, 한쪽에선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펠티어 효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두 종류의 금속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열의 발생, 열의 흡수가 일어난다. 요 말이 나오면 뭐냐? 펠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톰슨 효과라는 것은 펠티 효과와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뭘까요?
이게 톰슨입니다. 톰슨이라는 것은요, 동일 금속이죠. 똑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흐르면 한쪽에선 열의 발생, 한쪽에선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 것을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은 펠트하고 비슷한데 차이는 뭐야? 동일 금속이면 톰슨, 다른 금속이면은 펠티어가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하여 이와 같은 접속점에 뭐를 온도 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바로 제업의 효과라고 부르고, 펠티어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흐르면 한쪽에선 열의 발생, 한쪽에선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펠티 효과라고 부르고, 톰슨이라는 것은 동일 금속을 이와 같이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흐르면 한쪽엔 열의 발생, 한쪽에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톰슨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하셔가지고 답을 문제를 푸시고요. 혹시나 봐 기사에서 조금 뭐 하나가 있는데 뭐 세 번째까지 돼 있나요? 예, 세 번째가 네 번째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요즘 기능사 쪽이 기사 쪽 문제 간혹 빼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네 번째 혹시 홀 효과라고 하죠. 홀 효과. 홀 효과입니다. 그 홀 효과가 나오면요. 딴 거 보지 말고 뭐가 나오면 자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계는 안 배웠지만 자계는 4장인가 5장이 나올 겁니다. 자계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자계라는 말이 나오고 무슨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뭘 찾으면 돼요. 홀 효과다라는 걸 찾습니다. 혹시나 그냥 높아시면 는 거니까요. 예, 참고사항으로 보십니다. 예. 뭐 홀 효과 나오지는 않겠는데 요즘 기사 쪽에서 간혹 가다가 뽑는 문제가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혹시나 여기서 빼게 되면은 자계 뭔지 모르겠지만 자계 나오고 무슨 효과냐고 물을 때 그냥 홀 효과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높아시면 하는 거니까요. 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보고요. 바로 2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래도 나오는 문제니까 네. 몇 쪽 보시냐? 예, 27쪽 한번 보시겠어요? 27쪽입니다. 27쪽에 그 17번이 아니 14번이죠? 예, 27쪽에 14번 한번 보시겠어요? 예, 14번에 예,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을 적합하여 폐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온도를 다르게 한다는 건 뭐가 생겼다는 거야?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예, 온도차가 생기면 이 폐로의 기전력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 현상을 뭐라고 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가 다른 두 금속은 다른 놈이죠. 예, 두 금속을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제업의 효과라고 했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줄열 외에 그 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열의 흡수가 일어난다. 이것은 뭐냐고 물었죠. 우리가 다른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여 이 접속점에 뭐를 주면 미소 전류를 주면 한쪽에선 열의 발생, 한쪽에 열의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펠티어라고 그랬죠. 답은 4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요? 2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2장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몇 쪽 보시냐면요. 예, 29쪽 보시면, 예, 29쪽입니다. 예, 29쪽. 예, 29쪽에 보시면, 29쪽에 뭐가 있어요? 제3장. 정전기와 콘덴서라고 있나요? 이 부분 들어갑니다. 지울까요?
몇 쪽 보시냐면은 29쪽입니다. 29쪽 보시면 29쪽입니다. 제목을 적을까요? 네. 제3장 정전기와 콘덴서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라고 있어요. 전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전기나 전하나 같은 겁니다. 그럼 정전기가 뭐냐? 정전기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의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전기라는 것은 정지된 상태의 전기를 뭐라고 부르는 것을 정전기라고 불러요. 그 움직이는 전기를 뭐라 그럴까요? 동전기라고 부르는 동전기. 근데 전기는 무조건 어떤 상태? 정지된 상태로 우리가 이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전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쓰시면 동전기라는 용어는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왜냐? 전기는 멈춘 상태에서의 이론 설명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전기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정전기, 바로 정지된 상태, 전기, 전하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기를 다른 말로는 전하라고 표현한다 라고 보시고요. 이제 시험지 간혹 나오는 게 이 콘덴서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이 콘덴서. 간혹 물었던 문제죠. 콘덴서가 뭐냐. 콘덴서의 정의는요. 콘덴서라는 것은요. 즉 전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전기. 그래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콘덴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 축전지, 배터리 있죠? 이게 다 콘덴서라는 것을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콘덴서라는 것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콘덴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찾기? 콘덴서를 찾아주고요. 요 축척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저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아마 축척이나 저장이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또 문제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전하의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전하의 성질이 있죠. 우리 전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본다? 전기라 그랬죠. 전하의 성질이나 뭐는 전기의 성질이나 같은 겁니다. 전하의 성질, 전기의 성질 같은 겁니다. 근데 전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추상적인 거죠. 저도 못 봤어요, 전기는. 그럼 전기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뭐가 되냐? 힘듭니다. 그래서 전기는 저도 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못 본 겁니다. 근데 강의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바로 추상적인 거예요. 즉,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은 놈을 우리는 보인다고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뭐가 돼요? 어려운 게 바로 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놈과 같은 성질을 가진 놈을 비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은 여러분이 문방구에 가면 자석은 다 보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자석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전기보다 그나마 좀 수월해요. 우리는 이 전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많이 비유해요? 자석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를 조금이라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석을 비유해 가면서 전기라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석, 즉
어디 가서 여러분 이제 문방구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모여서 하면 자석을 구매하면요. 자석에는 무슨 극과 무슨 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죠. 그럼 전기도 마찬가지로 자석과 똑같이 N극과 S극처럼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자석에서 N극이 전기에서는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요. 자석에서 S극이 전기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다면 전기에는 극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예, 전하의 성질에서 전하, 즉 전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전기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플러스를 유식하게 플러스, 양전하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를 뭐라고 그래요? 음이라고 그러죠? 음전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전하의 성질의 첫 번째,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양전하라고 되죠, 양전하. 우리 이 양전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정전하라고 부르고요. 요걸 극성으로 따지면 무슨 극성이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냐? 같은 놈의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에는 양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음전하가 있다고 그랬죠? 요 음을 다른 말로는 부전하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극성으로 따지면 이건 무슨 극성이야? 마이너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하에는 뭐냐? 전하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라는 것을 봐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도 자석 갖고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석을 사시면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죠?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한번 노라는 보셨을 거야. 같은 우리 자석을 갖고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뭐가 돼요? 땡기는 거죠? 그럼 전기도 똑같습니다. 같은 전하끼리 두 번째 보시면 같은 전하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하끼리는 흡입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연상해 주시면요. 전기 공부할 때 좀 쉽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같은 전하끼리는 반발력이잖아요. 그럼 반발력을 우리가 두 자로 주면 뭐예요? 우리가 반발력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 이것을 청력이라고 부릅니다. 청력. 그래서 우리 반발력, 청력이 작용하고 그다음 다른 전하끼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흡입력이잖아요. 그 흡입력을 우리가 두 자로 줄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같은 동의어니까요. 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의 성질에는 양전하하고 음전하가 있다. 두 번째는 같은 전하끼리는 반발하고 다른 전하 흡입한다라는 것을 봐둡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대전. 예, 대전에 우리가 이제 대전입니다. 예, 대전의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왜냐 대전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대전 시험 문제. 그럼 대전이란 이거예요. 대전이라는 것은요. 대전이라는 것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 이것은 대전입니다. 즉 모든 물체는 중성이야. 중성이라는 것은 극성을 띠어 안 띠어? 안 띱니다. 증명이 했어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한 분도 계실 거고, 안 한 분도 계실 텐데, 어떤 걸로 여러분 증명했냐면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는 책받침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 책받침 없지만은, 옛날에 책받침이 있었는데요. 그 책받침을 여러분이 가방 속에서 빼내잖아요. 그럼 책받침의 재질이 뭐예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럼 책받침을 여러분이 가방에서 꺼내가지고요. 머리카락에 댑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붙을까 안 붙을까요? 처음에는 안 붙어요. 왜냐?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이라는 것은 극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받침을 겨드랑이에 대고 막 맞춰시키죠. 문지른 다음에 어디에 갖다 놓으면? 머리카락 갖다 놓으면 이번에는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달라붙어요. 이유는 책받침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모든 물질은 뭐냐? 중성인데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그 물체는 뭐가 돼요?
전기를 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전기를 띱니다. 이처럼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대전이라고 불러요. 시험지에서 이렇게 나오죠.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찾기? 대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전이라는 것은 바로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전하라는 게 전하. 전하입니다. 우리 전하를 기호로는 뭘 쓰냐? 기호로는 뭐냐면은 Q라는 기호를 쓰고요. 요거에 뭐가 있냐면은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전하의 단위로는 뭘 쓰냐? C라는 쿨롱의 단위를 씁니다. 우리는 전하를 기호로는 Q를 쓰고 이거의 단위는 C라는 쿨롱의 단위를 씁니다. 이번에 전하가 뭐냐? 전하라는 거 시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용어다 보니까 전하의 정의는 이겁니다. 전하라는 것은요. 즉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전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모든 물체는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성이라는 것은 극성을 띠고 있지 않다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두 물체는 전기를 띈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대전. 그 무슨 전기를 띠느냐? 플러스 전기를 띠면 이걸 뭐라 그래요? 양전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음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전하라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두 물체는 전기를 띠는데 맞나요? 이때 전기를 띠 현상을 대전이라고 부르고 뭐 어떤 전기를 띠냐? 플러스를 띠냐 마이너스 이처럼 물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처럼 극성을 띠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전하라고 불러요. 그럼 플러스 전기를 띠면 뭐라 그래요? 양전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뭐라 그래요? 음전하라고 부릅니다. 왜? 전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면서요. 그럼 플러스 전기를 우리는 양전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전기를 음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것은 바로 물체가 띠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전기를 우리는 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전하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하를 뭐로 쓸 수가 있어요? 네, 같은 겁니다. 전하량, 전기량 같은 거예요. 요걸 기호로는 뭘 쓸까요? 똑같이 뭐가 되냐? Q를 쓰고요. 이제 이거에 뭐가 있냐면은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이거의 단위로는 뭘 쓰냐? C라는 뭐가 되고 콜롱의 단위를 이렇게 씁니다. 예. 우리가 전기량, 전하량은 똑같고 요거를 기호로는 Q고 단위는 C라는 콜롱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건 요겁니다. 바로 즉 전기량, 전하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그 보류량이 되겠죠. 얼마의 전기를 갖고 있느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량, 전하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띄고 있는 말 그대로 전기의 양을 나타낼 쓰는 게 전기량, 전하량이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물체는 중성이고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그 물체는 전기를 띱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대전이고 그 대전에 의해서 이 물체가 띄고 있는 전기 플러스면 양전하, 마이너스 음전하 이걸 우리는 전하 그 얼마만큼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전기량, 전하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하나 전기량, 전하량이나 기호는 Q를 쓰고 단위는 다 뭐예요? C라는 쿨롱을 쓰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기호하고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의미로서는 약간의 차는 있지만은 우리가 내용 공부할 때는 이 3번과 4번은 무조건 뭐라고 봐야 돼요?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가 전기 공부할 때 두 개는 무조건 같다라고 보셔야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어차피 기호하고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다 똑같은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전하, 전기량, 전하량, 전기량 그냥 같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몇 번째를? 네 번째까지 본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한 다섯 번째 있죠? 또 여기에 별표치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별표치입니다. 이게 잘 나오죠? 네,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입니다. 먼저 전기력선 볼까요? 예, 전기력선이란 요겁니다. 즉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선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전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기력선이라는 것은요.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선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것을 전기력선입니다. 백날 말로 하면 안 되죠. 한번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기가 또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어디에다 많이 비유한다는 거야? 자석에 비유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부터 자석에 비유해가지고 전기력선이라는 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뭐로 바꾸면? 자자로 바꾸면 뭐로 바뀔까요?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하고 자석은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3장이 전기면 4장은 자석 파트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요. 4장 내용이 좀 쉽습니다. 전기하고 자석은 같은 겁니다. 그럼 제가 자석을 가지고 전기력선이 뭔지를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자석입니다. 이게 자석. 이 자석이야. 그럼 제가 이 자석 옆에 제가 뭘 갖다 놓으면 이렇게 철편을 한번 갖다 철편을. 그럼 제가 이 자석 옆에 제가 뭐를 갖다 놓으면 철편을 갖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이 철편이 어디 붙어요? 자석에 또 칸이 뭐냐? 달라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자석에서 나오는 힘이 이 자석에서 이 철편을 잡아 당겼기 때문에 붙은 거야. 근데 이 자석에서 이 철편을 잡아 당기는 그 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이걸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냐?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지만 전기에서는 전기력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전기력선을 지금 제가 자석 갖고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석이고 요거는 철편이에요. 그럼 자석 가까이에 철편을 갖다 놓으면요. 이 철편이 어디 붙어요? 자석에 떡하니 붙죠. 즉 자석에서 이 철편을 잡아 당겼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석에서 이 철편을 잡아 당기는 그 힘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이걸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석에서는 자기력선이지만 전기에서는 전기력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것을 전기력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전기력선의 이제 성질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29쪽에 다섯 번째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별표 치신 다음에 총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가지 항목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드릴 테니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끝난답니다. 무슨 뜻이냐? 요겁니다. 우리가 모든 물체에는 뭐가 돼요? 중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두 물체는 뭐가 돼요? 전기를 띠죠. 이와 같은 현상을 대전이고요. 그 대전에 의해서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하에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를 우리는 뭐냐? 양전하라고 부르고 마이너스를 우리는 음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하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양전하고 음전하가 존재합니다. 예. 그럼 저는 편의상
요 놈이 얼마? 플러스 Q 쿨롱의 전기를 띠고요. 이쪽은 얼마? 마이너스 Q 쿨롱의 전기를 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전하가 있으면 요 전하로부터 어떤 전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는데 그것을 전기력선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를 뜻합니다.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간다를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두 개의 전기력선 서로 뭐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보세요. 이게 바로 뭐야? 전기력선. 이것도 바로 뭐야? 전기력선. 이것도 바로 뭐야? 전기력선. 그럼 잘 보시면 이 두 개의 전기력선 보세요. 교차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전기력선 서로 뭐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를 말씀한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전기력선은 전위. 나중에 다 전위가 뭔지 나오지만 지금에서는 전기력선 하는 거니까 전위라는 표현을 전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결과부터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거야. 우리가 전하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라는 것은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이 플러스고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을 뭐냐? 이것을 마이너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이라는 것은 바로 높을 고를 따가지고요.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을 우리 이것을 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이 플러스,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이 뭐냐? 마이너스. 그럼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르고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을 우리는 저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3번 부분이 몇 번과 똑같아요? 1번과 유사합니다. 왜냐? 1번은 전기력선은 양전에서 음전으로 끊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나 세 번째, 전기력선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를 고전위, 마이너스 저전위. 전기력선은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향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답이 아니라 3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발생이나 소멸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석이고 이게 뭐예요? 철편이죠. 그럼 제가 이 자석 옆에 철편을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철편이 움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요 자석을 제가 없애버립니다. 그럼 자석을 없애버리면 이 철편이 움직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다시 이 철편에 다시 뭐를 갖다 놔요? 자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요거 움직임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디로? 자석에 달라붙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자기력선, 자석에선 전기력선이죠. 전기력선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자석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거지 자석이 없으면은 전기력선, 자기력선 같은 게 존재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자석에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력선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다시 여기 지금 자석 옆에 철편을 갖다 놓으면 철편이 붙죠. 그러면 요 자석에서 이 철편을 잡아 당기니까 붙은 거야. 그럼 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낸 걸 자석에선 자기력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자석이 있어야지만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자석이 없으면 자기력선 존재해 안 해요? 안 해요. 이거와 똑같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이것을 전기력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전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거지 전하가 없으면 이런 전기력선 존재해 안 해요? 안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에 의해서 뭐예요? 이 플러스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바로 전기력선이 뭐가 되냐면은 발생을 뭐가 돼요? 하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에 의해서 전기력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소멸을 뭐가 돼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만들어지고 마이너스에 의해서 뭐가 되냐?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뭘 하려고 하냐면은 네 번째죠. 네 번째는요.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발생이나 섬유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전기력선인데 이 전기력선은 반드시 전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기력선이 나온 거지. 전하가 없으면 이런 전기력선은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전기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발생이나 소멸은 없다. 플러스에서 발생하고 마이너스에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뭐를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력선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지금 이 안이 무슨 공간이야? 폐공간이죠. 문 다 닫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폐공간이 아니죠. 맞나요? 그럼 폐곡선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지금 이 플러스에 의해서 전기력선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마이너스에 의해서 뭐냐? 전기력 소멸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없어져요. 결론적으로 요 공간을 무슨 공간이라고 불러요? 밀폐된 이 공간을 우리 무슨 공간? 요걸 폐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하가 몇 개? 두 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어야지 이와 같은 왜?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공간을 만들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와 같은 폐공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이 혼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혼자 있을 때는 뭐를 만들지 못한다? 폐곡선을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되지 않는다를 뜻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냥 이제 전개를 대해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데 여섯 번째, 전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은 전개 세기 방향 같다. 전개가 뭔지는 나중에 나오고요. 일곱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 세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문제를 풀면 좋은데 뒤쪽에 있는 걸 같이 해야지만 접목된 걸 풀 수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맞춰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3장 내용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